프레젠테이션을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플릭트 정덕영 대표님의 오프라인 메타버스의 가능성과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이어서 발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으시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플릭트의 대표 정덕영입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바깥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우산 없으신 분들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뭘지, 그것이 이제 박물관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최근 한 1, 2년 동안 굉장한 여러 군데에서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생각한 부분과 이제 뭐 저희 회사가 여기까지 해왔던 부분들 포함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메타버스라는 말을 아주 지겹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이제 요즘에 와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제페토나 이프렌드 같은 부분인데요. 오히려 메타버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한 20, 30년 전 뒤로 돌려서 인터넷이라는 거를 사례로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정의에는 인터넷이라는 건 웹페이지, 웹 브라우저라는 걸로 볼 수 있는 뭔가 이제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게 인터넷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인터넷 3.0이다.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의 주장처럼 정말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미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프렌드나 로블록스, 누구는 페이스북도 메타버스라고 하고 누구는 동물의 숲도 메타버스라고 하고, 메타버스라는 건 사실 수십 년 전서부터 우리 옆에 있었다. 그건 메타버스가 아니고 가짜고 이게 진짜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논의들을 다 합쳐서 그분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향후 미래가 된다고 하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대한 플랫폼에서 아바타가 뛰어다니고 게임처럼 돌아다니는 아바타 메타버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영역만 차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제 메타버스가 인터넷 3.0이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영역은 이 작은 영역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다 무주공산으로 비어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박물관 메타버스라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부분들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VR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한 10년 동안 이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어서 더 큰 개념의 단어가 나오면서 VR, AR, XR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념적으로 흡수를 하게 됐죠.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정보기관 등에서 VR을 활용한 여러 가지 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가 인터넷에 찾은 사진인데, 수장고를 체험하는 VR 화면이라고 이제 찾았어요. 사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VR 전시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한 좁은 영역을 점유하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체험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대부분은 이제 1인 체험 위주인 것들이 많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몇몇 회사들의 기술력 뛰어나신 회사들은 3명, 4명 정도가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체험을 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죠. 이 정도로 VR과 박물관이 만들어진 접점에 있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신 이미지처럼 해외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케이블에 의존하거나 자기 자리에 앉아서 체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박물관에서 메타버스 전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아직 어떻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타버스의 가장 큰 인상으로서 제페토와 이프랜드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향후에 이렇게까지 발전할 것이라면 우리는 좀 더 상상력을 활용해야 되겠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제 시대의 이 트렌드에 맞춰서 이 부분도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서비스하고 있는 메타버스 이미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 뭔가 이제 시대의 무게가 담겨 있는 유물보다 이런 캐릭터라든가 이런 팬시한 것들이 그 어떤 진중함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희석시킨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론 이제 대중과의 접점을 더 폭넓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지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발표할 때마다 떨려가지고 박물관 메타버스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아마 온라인 메타버스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 메타버스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메타버스라는 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현재 이런 형태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제가 더 싫은 부분은 이 온라인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이 오프라인 메타버스까지 침범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 룩 앤 필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제 VR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박물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대적 트렌드가 더 큰 개념의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는 솔직히 말려야 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장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박물관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시대의 트렌드와 그런 단어들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물론 이제 장점도 있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의 나라를 뺏겨봐서 시대에 뒤처지면 죽는다는 강력한 그 DNA에 각인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우리도 쫓아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결정되면 바꾸는 것도 잘하는 민족이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패스트 팔로우로 우리나라가 현재 위치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이 박물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전제는 그 유물이 가진 온전한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라든가 VR, 뭐 AR, 뭐 미디어월 이런 기술들이 또는 브랜드나 제페토 같은 그런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이 그 전시물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유물들이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저희 회사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오프라인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전에는 VR과 그 박물관이라는 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도 지난 10년 동안 관련된 일을 해왔지만 이 부분들을 설득시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오프라인 메타버스 박물관이라는 말로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박물관에 적용되는 메타버스여야 하는가?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오프라인 공간에 구성된 가상의 메타버스 전시 공간을 팀 단위 또는 개인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오프라인 메타버스라고 정의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4가지의 섹션으로 생각해보면 여러 명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 사이트당 사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 이 넓은 공간에서 VR이나 AR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없었던 건 VR 같은 경우에 한 테이블에 VR 체험 하나를 갖다 놓고 관리자 한 명을 갖다 놓는다는 건 관리 효율이 너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면적 대비 훨씬 많은 관람 인원들이 들어가야 하고요. 거기에는 적은 인원이 그 인원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효율이 이제 생기게 되죠. 관리 운영이 편리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동일한 면적에서 많은 사람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 또는 층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대공간 위치 추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우선 스트리밍 환경이 구축되어야 되고요. 또 이제 사족처럼 생각해 본다면 팀 단위 관람객들의 체험을 제어하거나 할 수 있는 또는 이제 해설사 등을 위한 도슨트 시스템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던 건데요. 사실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제 입찰 사업에 제가 냈던 이미지인데 떨어졌죠. 저희 기술로 저런 공간에서 여러 명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가상적인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했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되고 체험하는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체험이 되게 된다면 물리적인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체험을 전달할 수 있는 시설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성덕대왕 신종이고 거기서 이제 이런 분들이 저 사이트에 가서 직접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건데 만장굴, 제주도의 만장굴을 저희가 다 이제 포토 스캐닝을 해서 그 안을 10명 정도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2017년서부터 홍익대학교의 이제 서클 VR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시도를 했었고, 그때는 4명 정도가 동시 체험하는 거였고요. 현재는 10명, 저희가 재작년에 10명까지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모니터링 시스템과 그리고 이제 완전 다른 디바이스 간에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동일한 좌표 체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었고요. 오큘러스 퀘스트를 사용하지만 바이브의 트래커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좌표 체계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관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고, 각각 10명의 사람들이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가를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이제 서버고요. 5대의 서버로 10명의 컨텐츠를 딜리버리 하고 있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홍익대학교에서 작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올해였는지 작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코로나 때문인 것 같고, 저희 가지고 있던 문화유산 콘텐츠들을 묶어서 이제 전시를 했었습니다. 홍대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시스템상 여전히 4명이 안정적으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되었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발표 시간이 1분 남았다고 해서 영상은 중간에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박물관을 정의한다고 하면 우선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 오프라인 메타버스 박물관에 대한 개념을 공고히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전시 콘텐츠도 구축하고 오프라인 시설도 구축한 후에 이걸 기반으로 한 온라인 메타버스의 구축으로 진행해 나아가는 것이 이 앞에 이야기되고 있었던 제가 두려워했던 현재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박물관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우려를 이렇게 해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뭐 막아야 하는 건지 제가 낡은 생각을 하는 건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후를 생각해 본다면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저희 회사에 서버를 두고 전국 각지로 이제 VR 스트리밍을 시켜서 이 컨텐츠를 전부 다 스트리밍으로 클라우드에서 처리해서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념적으로는 한 군데, 그러니까 박물관이 운영하는 하나의 서버로 전국에 있는 여러 박물관에 똑같은 동일한 컨텐츠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올해 초에 진행했던 저희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제주도에서
여기 4명이 접속하고 저희 사무실에선 3명이 같이 접속해서 동시에 VR 또는 AR 컨텐츠를 이제 체험하기 위한 시설을 테스트를 진행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테스트를 하면서 결국 전국에는 우리나라 워낙 인터넷망이 좋아서 전국을 전부 다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겠다. 향후 이 부분을 이제 박물관 또는 뭐 과학관 같은 곳의 컨텐츠를 클라우드에서 전송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이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네임태그는 서울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접속한 사람들이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주도에서 접속한 부분이고, 컨텐츠가 거지 같은 걸 만드는 도중이라 좀 엉성합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쭉 뒤에 가시면 이 부분은 아까 잠깐 이미지 보여주셨던 만장굴을 체험하는 부분이고요. 화면에 뭔가 반짝이고 있는 하얀 점들은 이제 컨트롤러를 플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중하게 이렇게 벽에 있는 디테일을 보라고 했더니 이걸 이렇게 막 흔들면서 사이키 조명처럼 쓰고 있어서 이런 화면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박물관이 아니라 우선 내년에 국립중앙과학관에 이 본 시스템을 가지고 관 하나를 통째로 비워서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체험하는 콘텐츠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이제 기본적으로 합의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기술로는 이제 저희가 이 기술로 NET 신기술 인증이라는 걸 이제 국내 국가로부터 받아서 XR 기술로는 최초로 저희가 이 기술을 획득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세상에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물관 메타버스의 기준을 만드는 건 외부의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는 이제 우리만의, 저만의, 아니면 박물관만의 그런 확고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아가야 그리고 제대로 된 박물관 오프라인 메타버스를 만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들은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